윤석열 대통령 한 마이크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이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에요. 우선 초반부에서 사람들이 듣는 거는 다 똑같아요. 뭐라고 했는지. 이까지는 다 들려. 똑같이 들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날리면 쪽팔려서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날리문이라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이 훨씬 많은 이 상황이죠. 왜 독특한 상황이냐면 그 바이든과 날리문이 동시에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 이게 음성학적으로 파형을 분석해보면 바이든 혹은 날리문이다 이게 확실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소음도 많고 음악도 섞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도 그게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체는 사라지고 논란만 남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팩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 맥락 속에서는 둘 다로 사람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상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런 영상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고전 짤인데 한번 보죠. 자, 이거 보면 모래 반지 빵야 빵야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물 마시지 말란 말이야인지, 뭘 봐 이 인지, 이게 다 해당이 돼, 입모양이. 물론 이 영상은 음성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한 마이크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입모양으로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 그러니까 이제 청각이나 뭐 시각 같은 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귀로 뭔가를 들으면 그게 100%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귀의 주파수 민감성의 문제예요. 여기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죠. 한번 들어볼게요. Laurel. 자, 이게 예니로 들립니까? 아니면 laurel 이렇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예니로 들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laurel이라고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예니이면서 동시에 laurel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니인 동시에 laurel인 소리예요, 이거는. 왜냐면 듣는 사람의 가청 주파수의 영역에 따라서 높은 주파수를 잘 듣는 사람은 예니라고 들리고, 낮은 주파수에 예민한 사람은 laurel로 들린다고 하죠. 우리가 귀 자체가 노이즈에 민감한지, 주파수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듣는지에 따라서 소리를 아예 다르게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예니였다가 laurel로 이 소리가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Laurel. 두 번째는 이제 감각의 충돌에 가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의 충돌이죠. 보통 우리가 착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착청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말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비, 바비, 바비.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바비, 바비, 바비. 자, 이걸 들어보면 입모양을 보고 들을 때랑 안 보고 들을 때랑 꽤 다르게 들리죠. 그쵸? 이게 뭐냐?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각 정보로는 입이 가를 말하고 있는데 소리는 바가 들린다. 그러면 혼돈에 빠져요. 가도 바도 아닌 다 같은 소리로 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 영상에서 저는 가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바비를 입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 다디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각과 청각 중에 시각을 훨씬 중요시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 정보하고 청각 정보가 둘이 충돌을 한다, 경합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각 정보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자,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의 문제예요. 이 청각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허약한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면 어떨까요? 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이상한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진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이상한 소리를 다시 들려줘 볼게요. 이 이상한 소리가 뭔 말인지 들리기 시작하죠. 가이드라인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세상을 사실 판단하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세상에는 발음을 아나운서처럼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소음도 섞여 있고 음악도 섞여 있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 이 문제도 사실 초반에 자막 없이 들은 사람보다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보면서 들은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애초에 보도가 될 때 거기에 자막이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 그렇게 바이든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건 자명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각의 메커니즘을 볼게요. 청각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막으로 들어와요. 고막이 떨려. 그럼 고막이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를 때립니다. 뼈를 때려.
그게 또 진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달팽이관이 액체로 가득 차져 있거든. 그럼 이제 달팽이관 안에 있는 기관 중에 코르티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털 달린 세포들이 있어요. 그 미세한 진동 때문에 떨리기 시작하면서 전기 신호를 냅니다. 그 전기 신호를 대뇌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청각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가 청각 정보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 정보와 감각 정보랑 합쳐가지고 감각 연합 피질에서 통합을 해요. 결국 우리는 청각 정보뿐만 아니고 모든 감각을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청각이라는 거 뭐라고 들었는지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나 우리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뇌가 결정을 해요. 그거를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이 세상은 이 외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가 우리한테 들어가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닐 세스라는 뇌과학자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환각은 통제되지 않은 현실이고 현실은 뇌가 통제한 환각이다. 우리가 실제 세상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은 뇌가 통제한 환각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환각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뭐 모순적이거나 뭐 이상한 것들이 존재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 뇌가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모순이 없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감각기관을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착시와 착청도 뇌가 이전까지 있던 정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예측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예측이란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착시와 착청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바이든이냐 날림이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물론 이번 건은 실체는 있어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는 바이든 아니면 날림은 둘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하지만 그 실체라는 게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 그 주관의 영역에 들어오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그렇게 듣는 것이 가능하다. 각자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각자의 편향된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정보를 더 뇌에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를 보고 듣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다른 세계를 화해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세계만큼이나 실제 현실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